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니,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저는 화가 납니다. 총재님, 예, 지금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단계이죠. 네, 보건위기가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단계. 우리 본부장이신데 그거 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느끼십니까? 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2,000명 의대 증원이 왜 정책 실패이고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숙제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의료 개혁은 작년 1월서부터 2년 동안 계속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왜 2월 6일 날 이 인원을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의대, 한 4년 동안 수련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이거를 2035년 정도를 저희가 그동안에 누적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고요. 삼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인원을 늘리면 그 인원이 10년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총리님 5월 말까지 저희가 모든 입학 절차, 정원 이런 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 6일 날 발표를 2월 했던 6일 겁니다. 날 이제 건정심에서 하실 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총선에서 좀 표를 얻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사실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료계에 뭐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2,000명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이 비슷하게 다 2035년까지 10,000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 5,000명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1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을 하자 하는 것을 정책 당국으로서 정한 것이고요. 그럼 2035년까지 하려면 결국 그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한 2,000명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투자 계획이나 이런 시설 계획 같은 거를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이런 개혁은 안 하죠. 네, 총리님 예.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2,000명에 대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서울대와 보사연과 K대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저자들도 2,000명 정도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네네. 그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 PT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5년간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하자. 그러고 나서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신영석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정현 K대학 연구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5 내지 7%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라요. 보고 받으셨는데도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예. 그분들이 말씀한 거는 그 연구 보고서에는 전부 다 저 10,000명이 2035년까지 부족하다. 만 명을 나누기 5로 해서 2,000명 하신 거예요? 5년 아니, 동안 아니요. 하시려고?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그게 과학입니까? 아니 답변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그게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는 답변을 게 하실 무슨 시간을 얘기예요?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결정은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왜? 세계의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2,000명을 키우는 것하고 1,000명을 키우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 저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참고하셨어야죠. 아니에요. 참고하셨어야죠. 아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분들이 예, 모 신문에서 대담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예, 다 1,000명씩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명씩을 늘리면 2035년이 아니고 2045년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도요. 2,000은 아예 총리님, 틀린 숫자고 제 질문 들으세요. 1,000은 맞는 숫자고 이게 제 아닙니다. 질문을 들으십시오.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2,000명이 문제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2,000명을 그 세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 진행 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는 조언이 이미 3월달에 나왔는데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정심의 결정 과정도 2,000명을 결정할 때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의견도 묻지 않고 나갔어요. 그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보정심 그 결정하기 전에 보고 받았죠. 그러나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번 복지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복지위원회에서 생각합니다.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그거 제가 복지부 장관한테 확인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한 명도 설명 없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정심이라는 데에서 인력에 대한 걸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전에 28번 내지는 37번 제가요, 딴 것까지 합치면 청문회에서 37번을 협의를 했어요. 정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건정심에서 단 한 번도 건정심 의료계는 보고할 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당일날 보고했다. 당일날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아니 복지부 장관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이 결정하는 복지부 것이 장관이 누가 결정을 2,000명 합니까? 결정합니까? 아니 주요 무슨 근거로 결정합니까? 아니 주요 결정을 누가 해요? 장관이 하지. 그리고요, 보세요. 아니, 배정하는 그 심사하는 교육부에서 꾸린 그 과정도 보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몇 시간, 5시간 회의했어요. 3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49세 증원폭을 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의대 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은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을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그동안도 이번에 수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2,000명 의대 정원은 사실은 정책 실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총리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하십시오.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워낙 저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동의할 규정하시는 수 없다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목적을 좀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환자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은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럼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아니요, 그 답변 그때 알고 계시냐고. 아니 답변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또 질문할게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으셔야죠. 의장님, 제가 답변한 거에 질문한 거에 답변하시고. 너무나 의도를 가지신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계속 질문한다고요. 아니,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총리님의 아니죠.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정부 측에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질의하는 중에 말씀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십시오. 예. 자,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도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질문에 간섭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고드려 재난위기 심각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어서 거짓말 가짜 뉴스? 무슨 가짜 뉴스라 그래? 뭐 하셨어요?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않습니다. 사실을 답변하지 말씀드리고 마세요.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이제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네.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공의가 86.7%가 지금 사직 처리가 되었죠. 사직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 내지 40% 정도가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이제 의료 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는 우리 전문인들과 간호사들 또 그 병원의 전문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비상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 병원에서 그 번아웃을 견뎌가면서 환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은 좀 견뎌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라는 걸 네, 지금 주장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알겠고요.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을 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 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이게 협의체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태도 변화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정부는 2025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그 일부 대학교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숫자가 내년 2025년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어느 대학은 지금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대신에 모든 거는 다 열어놓겠다 했습니다. 2026년 이 정원은 우리가 가지는 1년 10개월 전에 그런 정원을 다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계의 그러한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백지화만 하라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저만 해도 한 30번쯤 발언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진정을 좀 제가 알아주시고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시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여야 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지를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그 사람들과 끌어내리라고 마주 앉고 그러세요?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무슨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그런데 총리님도 이 재난위기에 대해 사과 조치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2007년, 9년, 6년 실제로 그 의료개혁을 하시려고 실제로 뛰어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얘기된 그거를 의료계의 뜻을 받들어서 고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총리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세요.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저희도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문제를 근데 해결하기 아직 위한 질문을 의료개혁입니다. 듣고 답을 하세요. 네.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의료개혁 방향 분명히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했고요. 필요하다고. 의대 증원 확대 필요한데 의대 증원 확대해서 대형 병원에 몰리고 특정 과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이런 거 제대로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그럼 논의를 해야죠. 논의 안 하고 다 정해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일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제대로 의료계획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해놓고 따라와라 이건 안 됩니다. 의원님, 지금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깎으실 수도 있고 예산도 수립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수 의료에 20조 쓴다고 했습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하는 거 예산 지금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가 없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우리의 헌법의 주거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거 대신에 지역 필수 의사 계약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역의 거점 병원을 해야 된다. 아니 당연히 하나의 정부로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제를 하게 되면은요. 아니 그러면은 나갑니다. 정부가 그런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리 와서 도장을 받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계신데요.
총리님의 지금 답변 태도를 보니까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테이블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야당만 그 잘 협조해 의료 주시면 잘 대란 될 문제에 겁니다.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아까 총리님이 남인순 의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총리님 지금 총리 재임 기간 846일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나 인사 시스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을 보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PPT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 총리님께서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에서 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언론 보도에만 난 것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 띄운 건 3월 달부터로 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 9월 달 거 나오는데 그때 3월 달 이런 초반에는 이거 자체가 이슈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들에서 취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는 계속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런 사례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총장에서는 김영배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 분께서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다가 뺑뺑이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고대 응급실로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입니까? 저희는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이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 하는 그 표현, 그거는 응급실에서 24시간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그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얼마나 서운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도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도 정말 환자의 가족들, 정말 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인 겁니다. 정말로 이송되는 도중에 또 그 응급 치료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대응하셔서는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이중한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도 계속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고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박지원 응급실 뺑뺑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일이다. 이런 말들이요. 총리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차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일단 이걸로 논쟁하기는 싫습니다. 총리님. 제가 문제가 일단 없다는, 네.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띄워주세요. 2023년과 2024년 대비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의 400곳의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전송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같은 해 기간 비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22.7%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거의 의료 인력이 없어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한 거고요.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 상황관리센터 띄워주세요. 그리고 구급대 요청에 의해서 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중증도 파악을 이송병원을 선정하는데 그 119 상황관리센터의 비교도 보면 작년 대비 같은 달 이송 선정 건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9월 1일과 9월 5일 기준으로 볼 때 9월 5일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다면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심근경색, 뇌출혈, 응급분만 등 27개 중증 응급질환병 진료 가능 기간은 평균 88곳으로 하루 만에 14곳이나 감소했고 평상시보다 21곳이나 적습니다. 북부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실에서는 평시 83곳에 66곳으로 산부인과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96곳에서 8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총리님? 네, 그 12,000명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지장이 없이 어떤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응급을 처리하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정말 24시간 열심히 하시는 것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줘야지 그분들을 좀 그 사기를 잃도록 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그때 사기를 잃게 했습니까? 여기서 지휘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어느 한 분도 그분들을 비난한 분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분들의 죽어나간다는 노고에 대해서 표현이 다 뭡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최선을 거 다해가지고 됩니다. 국민들이 살리려고 판단하는 노력하고 겁니다. 있는데 어떻게 총리님,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그만하세요. 표현을 씁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아니, 저는 화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응급실이 어렵고 국민들이 만나면 아프지 말자 인사합니다. 이런 의료 대란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의원님, 2004년에 아니요. 52건의 제발 기사 총리님, 건수가 났는데요. 총리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모두 다 책임이 있죠. 가장 큰 책임 누굽니까? 아니, 정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 책임 있죠. 지난번에는 전공이라고 있어요. 하시던데 있어요.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여전히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아니, 중증 환자, 잠깐요. 기계 환자, 아니, 총리님 이거 거기를 명확하게 떠나버리게 하세요. 되겠습니까? 그거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의에게 이 의료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정말 여야 의정 대화 협의체가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입니다. 그런데 전공에게 의원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의원님,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 그나마 밥상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 버리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원인을 물으시니까 좋아요. 원인을 명확히 그거는 하셔야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요. 명확히 하셔야죠. 총리님은 아니, 전공이라고 그거를 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국민들은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아니, 감춘다고 정부가 감춰지는 가장 거예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아니, 평가할 거라고 감춘다고 생각합니다. 감춰지는 거예요? 원인은 명확하게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거를 감춘다고 감춰줘요?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라는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과제입니다.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의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게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이 정책 실패가 아니, 지지율을 가장 올리려면 큰 영향인 거죠. 의대 정원 하지 말고 의료개혁 하지 말아야죠. 총리님, 여야 의장 협의체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총리님의 그런 도와주세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여야 의장 만들어질 도와주세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는 정말 것이 더 이상의 지지를 사실을 못하게 덮는다고 하시네요, 되는 게 총리님의 아닙니다. 그 태도가 정말.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학계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했다는 문제입니다. 총리님의 그런 태도와 답변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의학계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의원님,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실이요? 그야말로 사실을 감추지 마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의료 파업에 응급실하고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습니다. 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이 장세로 정부의 어떻게 정책 실패는요,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어렵다고 조용하세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총리님 강의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제가요 이렇게 그 단체들 만나서 해보고 하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에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사과하는 게 왜 이렇게 그건 어렵습니까? 일방적인 얘기죠. 뭐가 의원님이 어려워요? 들으신 분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죽어나가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의료개혁 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 의료 개혁을 얘기하는 반대하는 게 사람들 아닙니다. 많습니다.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세밀하지 못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 인정했지만 세밀한 것이 4개월 만에 이 세밀한 사태가 것이 끝날 거라고 밝혀야 할 생각했다고요. 원인을 덮는 게 세밀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상윤 수석이 의료 공백 장기화를 두고 플랜 B, 플랜 B, C가 있다고 그러는데 플랜 B, C가 뭡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사회수석이나 보건복지부 장관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총리님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플랜 B, 플랜 C. 아니, 저보다 보건복지부 아니 저는 총리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플랜 V, 플랜 C 말씀해 보세요. 아니, 장관이면은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왜 전문가 제가 의견을 안 들으려고 총리님께 그러세요? 묻는 겁니다. 총리님께 묻습니다. 플랜 B, 플랜 C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플랜 B, 플랜 C를 알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플랜 B, C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플랜 B, 플랜 C를 얘기하는 순간 의장님, 돌아오는 사람들을 의장님, 막고자 제가 하는 엄청난 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그런데 딴 저항이 있습니다. 총리님 계속 혼자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의원님이 이건 혼자 시간에서 빼야 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에서 조금 조용해 주세요.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세요. 이재정 의원님, 의석에서 조금 조용해 주세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면 공정한 겁니까? 글쎄요,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지 제가 아니 그러면 나이가 한 살 많다고 세금 많이 내면 아니, 상황에 공정한 따라서 거냐고요.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러십니까? 연금 개혁안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그럼 정말 그렇게 세대- 말씀을 하셔야죠. 유례도 없는 날입니다. 75년생과 76년생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요율의 연금보험을 내야 됩니다. 85년생과 86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생과 96년생도 단지 몇 달 차이, 얼마 차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연금 개혁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연금 특위를 만드셔서 충분히 좀 논의해 주십사라고 정부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개혁안 좀 개혁안답게 내십시오. 들어가세요, 총리님.